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저택 스토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딸의 직장 동료로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운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선영 가족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봄, 벚꽃이 만개한 대학교 캠퍼스가 축제 분위기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딸 할인의 건축학과 졸업식 날이었어요. 박선영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45세의 선영은 현재 작은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20년 전까지는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였어요. 선영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니까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걸친 모습이 우아하면서도 단정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할인이가 주인공인 날이야. 선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20년 동안 홀로 키운 딸이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는 날이었거든요. 가방 속에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뒀습니다. 20년 전 남편 이재우가 5살 할인에게 그려준 집 그림을 예쁜 액자에 넣어 포장한 거였어요. 선영은 그 그림을 꺼내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연필로 정성스럽게 그린 2층 집 그림이었어요. 작은 정원과 피아노가 놓인 거실, 그리고 할인의 놀이방까지 세심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살고 싶은 집이라며 그려준 거였지. 선영의 눈가에 그리움이 스쳤어요. 재우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을 애써 눌러 담았어요. 졸업식장에 도착한 선영은 할인을 찾기 위해 둘러봤습니다. 검은 학사모를 쓴 할인이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25세의 할인은 아버지를 쏙 빼닮았습니다.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또렷했으며 특히 눈빛이 재우와 똑같았어요. 엄마, 할인이 선영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딸을 꽉 안아준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축하해, 우리 할인이.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 저를 여기까지 키우시느라.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선영은 준비해온 선물을 꺼냈어요. 이거 받아봐. 특별한 선물이야. 할인이 포장지를 뜯자 액자에 든 집 그림이 나왔습니다. 할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엄마, 이 그림 정말 아빠가 그린 거예요? 내가 5살 때 아빠가 할인이가 살고 싶은 집이라며 그려준 거야. 20년 동안 소중히 보관했어. 할인은 그림을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이 그림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졸업식이 시작되자 선영은 카메라를 들고 딸의 모습을 열심히 담았습니다. 할인이 학위증을 받는 순간, 졸업사진을 찍는 순간 모든 것이 소중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사진을 정리하던 선영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할인과 친구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배경에 서 있는 한 남자가 할인을 유독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였어요. 선영은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할인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누구지? 이 사람? 선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오늘 같은 좋은 날에 괜한 의심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선영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매일 밤의 일과였어요. 쇼팽의 야상곡이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곡은 재우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거든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곡을 들으면 가슴이 아팠어요. 선영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연주 실력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뛰어났어요. 하지만 무대에 서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여보, 오늘 할인이가 졸업했어요. 정말 예쁘게 컸어요.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선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밤마다 재우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사진 속 그 이상한 남자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04년 여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30세였던 이재우는 촉망받는 젊은 건축가였어요. 큰 건설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재우는 설렘과 긴장이 조차하는 기분이었어요. 오늘은 아내 선영의 첫 독주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28세의 선영은 이제 막 피아니스트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여보, 내 독주회 때 반드시 와줘야 해. 우리 할인이도 처음으로 엄마 연주를 보는 거야. 아침 식탁에서 선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5살 할인이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엄마 아빠 사이에 앉아 시리얼을 먹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날은 세상 그 무엇도 말 막을 수 없어. 재우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아내의 첫 독주회를 놓칠 리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재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팀장입니다. 전화를 받은 재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부산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급작스러운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내려가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재우의 얼굴에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이미 눈치챘어요. 출장 가야 하는 거야? 미안해, 여보. 정말 중요한 계약이야.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미래가 완전히 바뀔 거야. 선영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금세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주회는 다음에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괜찮아요. 이해해요.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너무 아쉬웠어요. 첫 독주회인데 남편이 없다니. 하지만 재우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출발 전에 할인에게 뭔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었어요. 종이와 연필을 가져와서는 정성스럽게 집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그림 그려줄게.
와, 집이에요. 할인이 눈을 빛내며 봤어요. 재우는 2층짜리 예쁜 집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엄마의 피아노를, 2층에는 할인의 놀이방을 그려 넣었어요. 아빠가 돌아오면 이런 집에서 살자. 엄마 피아노도 놓고 할인이 놀이방도 만들고. 정말요? 약속해요? 약속해. 아빠가 꼭 이런 집을 지어줄게. 재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그림이 마지막 선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에 재우는 출장용 가방을 챙겼어요. 천영이 정성스럽게 도시락도 싸 주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연락 자주 하고. 걱정 마. 이틀 만에 돌아올 거야. 재우는 선영을 꼭 안아주고 할인에게 뽀뽀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차에 올라타 부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재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내의 독주애를 놓치는 게 아쉬웠지만 이번 계약이 성공하면 정말 멋진 집을 지어줄 수 있을 거였어요. 할인이에게 그려준 그 집 말이에요. 그런데 운명은 참 잔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안개와 빗길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재우의 차도 연쇄 추돌에 휘말렸어요. 충격으로 차량이 가드레일을 뚫고 깊은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차는 완전히 부서졌고 불까지 났어요. 그날 밤 선영은 독주회를 앞두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재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네. 도착하면 연락한다고 했는데. 선영은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그러다 뉴스에서 고속도로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여보가. 선영은 서둘러 재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결국 독주회는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우의 차량이 사고에 연루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선영은 할인을 이웃집에 맡기고 급히 현장으로 향했어요. 현장에서 확인한 건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재우의 차는 불에 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재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차 안에서 피은과 재우의 신분증이 발견됐습니다. 실종 추정 사망으로 처리됩니다.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가 선영의 가슴을 찔렀어요. 20년 동안의 긴 이별이 그렇게 시작된 거였습니다. 재우는 정말 죽은 걸까요? 사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차량이 계곡으로 떨어지는 순간 재우는 차 밖으로 튕겨 나왔어요. 깊은 계곡물에 휩쓸려 하류까지 떠내려갔습니다. 2004년 가을, 한 노인이 강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쓰러져 있는 재우를 발견했어요. 의식불명 상태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노인의 신고로 재우는 작은 시골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의사들은 놀랐습니다. 이 정도 부상으로 살아있는 게 기적이었거든요. 한 달 후 재우가 깨어났을 때 의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뇌에 심한 손상이 있어서 기억을 잃으셨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재우는 멍한 표정으로 천장만 바라봤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죠?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드렸어요. 김성민.
어떠세요? 그렇게 이재우는 김성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어 주었고 정부 지원으로 작은 원룸을 얻을 수 있었어요. 성민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힘들었지만 살아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민은 자꾸만 건물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도, 공원에서 쉬다가도 무의식 중에 연필을 들고 건물을 스케치했습니다. 참 잘 그리시네요. 건축 전공이세요? 어느 날 카페 사장이 물어봤어요.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꾸 그리게 되네요. 성민의 그림은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세밀한 설계 도면까지 그려낼 정도였습니다. 특히 2층짜리 예쁜 집을 자주 그렸는데 거실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고 2층에는 아이 방이 있는 집이었어요. 몇 년 후 성민은 작은 건축 사무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사장이 성민의 그림 실력을 보고 스카우트한 거였어요. 경험은 없지만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한번 배워보세요. 성민은 건축 설계 일에 금세 적응했습니다. 마치 원래 하던 일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한편 선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했어요. 대신 작은 음악학원을 열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5살 할인이 자주 물어봤어요. 선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할인이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그럼 언제 다시 올 거예요? 응, 아빠는 못 오지만 대신 엄마가 할인이를 더 많이 사랑해 줄게. 선영은 혼자서 할인을 키워야 했어요. 낮에는 음악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할인을 돌봤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매일 밤 선영은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 야상곡을 연주했습니다. 재우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거든요. 여보, 오늘도 할인이가 아빠를 찾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할까요? 선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동안 이런 밤들이 계속됐습니다. 성민도 가끔 이상한 꿈을 꿨어요.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여보라고 부르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상한 꿈이네. 성민은 꿈에서 깨어나면 항상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리운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면 더 심했습니다. 쇼팽의 야상곡을 들으면 눈물이 났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20년 동안 선영과 성민은 같은 도시에서 살았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선영은 서울 강남에서, 성민은 강북에서 살았거든요. 그들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십 킬로미터였지만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할인이 자라면서 아버지를 많이 닮아갔습니다.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또렷했어요. 그리고 건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왜 갑자기? 아빠가 그려준 집을 진짜로 짓고 싶어요. 할인은 20년 동안 아버지의 그림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건축가의 꿈을 키운 거였습니다. 2024년 봄, 할인이 드디어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출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선택한 곳은 서울 강북에 있는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였어요. 첫 출근, 긴장되지 않니? 천영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물어봤습니다. 할인은 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네, 조금 긴장돼요. 그런데 기대도 돼요. 우리 할인이가 이제 진짜 건축가네. 천영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성장한 게 대견했습니다. 할인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9시였어요.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은 총 5명 정도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출근하는 이할인입니다. 할인이 밝게 인사하자 직원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할인의 눈에 들어왔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반가워요. 저는 김성민입니다. 여기서 설계 일을 맡고 있어요. 성민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할인과 성민의 손이 맞닿는 순간 둘 다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성민은 할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할인의 눈빛이 어디선가 본 듯 익숙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선배님. 저도요. 모르는 것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할인은 성민의 책상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첫날부터 성민이 할인을 직접 가르치기로 한 거였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에요. 성민이 여러 설계 도면을 보여줬어요. 할인은 그 설계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민의 설계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와, 정말 멋있어요. 이런 집에서 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어요. 성민의 말에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할인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에 그려진 집 그림이었어요. 선배님, 이 설계 혹시 이런 집도 그려보신 적 있나요? 할인이 아버지의 그림을 보여주자 성민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은 성민이 20년 동안 무의식 중에 그려온 그 집과 똑같았거든요. 이건 어디서?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릴 때 그려주신 그림이에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그림만은 계속 간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성민은 그림을 자세히 봤어요. 2층 집의 구조, 거실에 놓인 피아노, 위층에 아이 방까지 모든 것이 자신이 그려온 그림과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할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성민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분은 건축가였나요? 내 아빠는 건축가였어요. 정말 유능한 분이셨다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성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재우예요. 이재우. 그 순간 성민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것이 스쳤어요. 재우라는 이름이 왠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할인과 성민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할인은 성민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희 엄마는 예전에 피아니스트였어요. 지금은 음악학원을 하시지만요. 피아니스트요? 네, 쇼팽을 정말 좋아하세요. 특히 야상곡을 매일 밤 연주하세요. 성민은 숟가락을 놓았어요. 쇼팽 야상곡이라는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 곡을 들으면 항상 슬퍼졌거든요. 혹시 그 곡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있어요. 들으면 왠지 슬퍼져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할인은 성민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버지도 그 곡을 좋아했다고 엄마가 말씀하셨거든요. 오후에 업무를 하면서도 성민은 계속 할인의 그림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문방구에 들러 종이와 연필을 샀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자신이 그려온 집들을 다시 그려봤어요. 그리고 할인이 보여준 그림과 비교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똑같았어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성민은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였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한편 할인은 집에 돌아와 선영에게 첫 출근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회사 선배님이 아빠 그림과 똑같은 집을 설계하세요. 정말 똑같아요. 선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똑같다고? 네, 심지어 피아노 위치까지 똑같아요. 그분도 쇼팽 야상곡을 아세요. 선영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평소보다 더 오래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쇼팽 야상곡이 밤 공기를 가르며 흘러갔습니다. 20년 전 재우와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성민도 같은 시간에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상곡? 성민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듣고 있으니 가슴이 찡해왔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할인이 회사에 다닌 지 2달이 지났을 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할인의 남자친구 강민호였어요. 28세의 민호는 잘생기고 능력 있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할인아, 오늘 회사 끝나고 시간 있어? 민호가 할인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할인이 뛰어나왔습니다. 민호 오빠, 어떻게 여기까지? 보고 싶어서 왔지.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민호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집안이 부유해서 할인에게 항상 좋은 곳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민호에게는 할인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처음에 할인에게 접근한 이유가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식당에서 할인은 민호에게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회사에 정말 좋은 선배님이 계세요. 김성민 선배님인데 건축 실력이 정말 대단해요. 김성민? 민호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거든요. 네,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빠가
그린 그림과 똑같은 집을 설계하세요. 민호는 할인의 말을 듣고 더욱 의아해했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혹시 그 선배님 나이가 어떻게 돼? 50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그날 밤 민호는 아버지 강 회장과 대화를 나눴어요. 강 회장은 60대 중반으로 부동산 업계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20년 전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기억하세요? 갑자기 왜 그런 옛날 얘기를? 강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때 사고가 있었죠. 한 건축가가 실종된. 어떻게 그걸? 강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일은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그때 실종된 사람이 살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민호의 말에 강 회장은 크게 당황했어요. 20년 전 그 프로젝트에는 비리가 있었고 이재우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우를 만나러 가던 길에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그럴 리 없어. 20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만약에라도. 강 회장은 아들의 말에 불안해졌어요. 만약 재우가 살아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민호야, 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 제가 만나는 여자친구의 회사에 그때 실종된 사람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요.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김성민이요. 그 순간 강 회장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20년 전 이재우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 바로 김성민이라는 가명을 쓰던 곳 근처였거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옛날 일이라 좀 놀랐을 뿐이야. 하지만 강 회장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재우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기억을 되찾는다면 자신의 비리가 모두 드러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민호는 할인의 회사에 찾아갔어요. 성민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민호 오빠, 왜 또 왔어요? 그냥 내 회사가 궁금해서. 김성민 선배님도 한번 뵙고 싶고. 할인은 기뻐하며 민호를 성민에게 소개했어요. 선배님, 제 남자친구 강민호예요. 안녕하세요. 성민과 민호가 악수를 나누는 순간 민호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20년 전 실종된 이재우라는 걸 말이에요. 아버지에게서 본 사진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선배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글쎄요. 기억을 잃어서 잘 모르겠어요. 성민의 대답을 들은 민호는 더욱 확신했어요. 기억 상실까지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확인했어요. 그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정말인가? 내 기억 상실이라고 하네요. 강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20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그 사람한테는 절대 과거 이야기하지 마라. 왜요? 그냥 아버지 말을 들어라. 민호는 아버지의 진지한 목소리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할인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어야 한다니요. 가을이 되자 성민과 할인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성민은 할인을 마치 친딸처럼 아꼈고 할인도 성민을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 성민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줬어요. 선배님, 저희 엄마 연주 영상 보시겠어요? 할인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재생했어요. 천영이 음악학원에서 쇼팽 야상곡을 연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미는 영상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어요. 천영의 연주를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곡 정말 슬프게 들려요. 청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20년 동안 매일 밤 이 곡을 연주하세요. 아빠를 그리워하면서요. 20년 동안요? 내 아빠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거든요. 청민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었습니다. 영상 속 선영의 모습도 왠지 익숙했어요. 저희 엄마 예전에 정말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지금은 음악학원 하시지만요. 대단하시네요. 청민은 영상을 계속 봤어요. 천영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모습, 집중한 표정, 모든 것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이상한 꿈을 꿨어요.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예쁜 여자가 연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렸어요. 여보, 오늘 할인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꿈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여보라고 불렀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청민은 꿈에서 깨어났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청민은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꿈의 내용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마치 실제 경험한 일 같았어요. 같은 시간 선영도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재우가 살아 돌아와 피아노를 듣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연주 잘 들었어요. 여보, 살아있었구나. 미안해요. 이렇게 늦게 돌아와서. 천영도 꿈에서 깨어났어요. 너무나 현실 같은 꿈이었습니다. 재우의 목소리, 온기까지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왜 이런 꿈을? 천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재우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할인은 성민에게 제안을 했어요. 선배님, 저희 엄마 한번 뵙겠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청민의 심장이 뛰었어요. 할인의 어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왠지 설렜습니다.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엄마도 선배님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요. 할인은 선영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엄마, 우리 회사 선배님 한 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왜? 정말 좋은 분이에요. 건축 실력도 뛰어나시고 저를 친딸처럼 잘해주세요. 천영은 할인의 말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한번 뵙자. 진짜요? 그럼 이번 주말에 식사 자리 만들어 볼게요. 할인은 기뻐했어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민호도 그 자리에 함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청민이 정말 이재우라면 곧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었거든요. 민호 오빠, 왜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민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아버지의 비밀이 드러나면 할인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청민도 만남을 앞두고 긴장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만남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상해. 왜 이렇게 떨리지? 청민은 거울 앞에서 옷을 골라 입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겨울, 하린의 25번째 생일이었어요. 하린은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고 선영과 성민 그리고 민호를 초대했습니다. 선영은 오후부터 요리를 준비했어요. 딸의 생일이니까 특별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우리 하린이 생일인데. 선영은 하린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생일 케이크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녁 6시 성민이 먼저 도착했어요.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온 모습이 정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자 선영과 성민이 처음 마주쳤어요. 두 사람 모두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선영은 성민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20년 전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나이가 들고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성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영을 보는 순간 강렬한 기시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디선가 본 얼굴 같았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린이 어머니, 박선영이에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전기 같은 감정이 흘렀어요. 20년 만의 재회였지만 둘 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선영이 성민을 안내했어요. 성민은 집 안을 둘러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왠지 익숙한 곳 같았어요. 거실 한쪽에 피아노가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민은 그 피아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좋은 피아노네요. 감사합니다. 오래된 거지만 소중한 피아노예요. 잠시 후 민호도 도착했어요. 네 사람이 모두 모이자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건배 모두 축배를 들었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성민과 선영은 계속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선영은 성민에 대해 더 알아갔어요. 성민 씨는 어디 출신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20년 전에 사고로 기억을 잃어서. 선영이 깜짝 놀랐어요. 20년 전이라니. 재우가 사고를 당한 때와 같았습니다. 20년 전에요? 네, 교통사고였는데 깨어나니 기억이 전부 없어졌어요. 선영의 손이 떨렸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가져오려던 선영이 실수로 넘어질 뻔했을 때 성민이 재빠르게 붙잡아줬어요. 두 사람의 눈이 가까이서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전율을 느꼈어요.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껴졌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성민이 집에 가려고 할 때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성민 씨, 혹시 20년 전 일을 조금이라도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전혀요. 왜 그러세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재우와 자신, 그리고 어린 하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시겠어요? 성민이 사진을 받아들고 보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자는
지금 앞에 서 있는 선영이었어요. 이게 저인가요? 청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진을 보니 뭔가 기억의 편린들이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이재우예요. 제 남편이고 하린이의 아버지예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0년 만에 남편을 찾은 기쁨과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재우, 정말 당신인 거죠? 청민은 사진을 계속 바라봤어요.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웃는 얼굴, 어린 하린의 모습,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선영아, 청민의 입에서 선영의 이름이 나왔어요. 20년 만에 되찾은 기억이었습니다. 여보, 선영이 성민을 꼭 안아줬어요. 20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확인했어요. 하린도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되찾은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예요? 하린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두고 어디 갔었니? 청민이 하린을 안아줬어요. 딸에 대한 사랑이 기억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민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진실이 밝혀진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봄, 벚꽃이 다시 피는 계절이었어요. 재우는 서서히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걸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더욱 깊어졌어요. 20년의 공백이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해준 거였습니다. 선영은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쇼팽 야상곡이 아닌 밝고 희망찬 곡들을 연주했습니다. 여보, 이 곡 어때요? 정말 아름다워요. 20년 전보다 더 감동적이에요. 재우는 선영의 연주를 들으며 행복해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은 아쉬웠지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민호의 가족이 20년 전 사고와 연루된 진실이었습니다. 민호는 하린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하린아, 미안해. 처음에는 아버지 때문에 너에게 접근했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20년 전 아버지 사고와 관련이 있어.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서 비리가 있었고 아버지가 그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하린은 충격을 받았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는 그 비리를 폭로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날 사고가 났어. 우리 아버지는 그게 우연이 아닐까봐 두려워했어. 민호의 고백을 들은 하린은 분노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진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널 사랑해. 처음과는 달라졌어. 하린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강 회장도 결국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자수했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리를 모두 인정한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0년 전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한 가족이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강 회장이 재우와 선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우는 분노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앞으로가 더 중요했거든요. 이미 지난 일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재우의 관용에
강 회장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민호에게도 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민호를 용서했어요. 처음 마음이 어땠든 지금 마음이 진짜라면 괜찮아요. 정말? 네, 하지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요. 민호는 감격해서 할인을 꼭 안아줬어요. 진정한 사랑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가족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재우가 20년 전에 할인에게 그려준 그 집을 실제로 짓기로 한 거였습니다. 아빠가 그려준 그 집을 진짜로 지을 거예요. 할인이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아버지의 그림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인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엄마 피아노를 놓고 위층에는 제 작업실을 만들어요. 좋은 생각이야. 재우도 딸의 설계를 도와줬어요. 부녀가 함께 집을 설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몇 달 후 집이 완성됐어요. 정말 그림 속에서 나온 것 같은 예쁜 집이었습니다. 새 집들이 날 온 가족이 모였어요. 천영, 재우, 할인, 그리고 민호까지.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네 사람이었습니다. 건배에 모두 축배를 들었어요. 20년의 시간을 건너뛴 기적 같은 재회를 축하하는 건배였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새 집 거실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쇼팽 야상곡이 아닌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였습니다. 재우는 그 옆에서 새로운 집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할인과 민호를 위한 집이었습니다. 할인과 민호는 소파에 앉아 결혼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내년 봄에 결혼해요. 좋은 생각이야. 벚꽃이 필 때 결혼하면 예쁠 거야. 재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딸의 결혼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할인아.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시간이 이렇게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영의 피아노 연주가 새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슬픔의 곡조가 아닌 희망의 멜로디였어요. 20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딸의 직장 동료로 살아가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기억 상실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가족의 인연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말이에요. 박선영 가족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